안녕하세요.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. 지금 저희가 우리 작은 아이가 21살입니다. 20년을 자기 엄마하고 안방에서 잤어요. 저는 그 자리를 기꺼이 내줬고요. 뭐냐면 내 사랑하는 내 불신과도 같은 내 가족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거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. 저희 부부는 결혼과 직녀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사이를 가지고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부부 사이가 안 좋다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. 굉장히 애틋하고요.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원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우리 작은 아이가 무슨 마음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자기 방을 지금 들어왔고요. 들어와서 여기를 점거를 했어요. 여기가 제가 영상을 찍는 자리거든요.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빈 방을 찾아다니면서 했었거든요. 큰아이가 제대하기 전에는 큰아이 방에서, 제대하고 나서는 그 방을 뺏기고 작은아이 방에서 했었는데, 작은아이가 엄마하고 자던 게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제가 그나마 몇 분간 만나는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 자리를 작은아이에게 또 뺏겼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사일 이렇게 눈치 보다가,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인터넷 수업을 하잖아요. 직접 학교를 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방이 비질 않아요. 방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의 권한을 또 지켜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찾아뵙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항상 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여러분들 먼저 우리 아이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먼저 집을 작은 거라도 집을 사셔야 돼요. 집을 사는데 빌라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파트를 꼭 먼저 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쭉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로부터 한 25년, 27년, 이제 30년이 돼 가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었을까라는 그런 지금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. 저는 뭐냐면 그냥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공간, 그런 것을 역점을 둔 거예요. 무슨 어떤 위치적인 거, 입지적인 거, 아파트에 또 뭐라 하죠? 그 네임밸류 이런 거는 좀 크게 생각하지 않고, 그냥 뭐냐면 내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된다, 이런 거에 역점을 두고 처음에 집을 구입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빠른 편에 속한 거예요. 32살에 제가 집을 샀으니까, 제 아파트를 31평짜리를. 그리고 저희는 정말 아이들과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아이들 키우면서 넓은 공간에 아이들 방을 이렇게 다 줄 수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장난감 방도 하나 만들어 놓고, 좀 거실도 좀 넓고, 좀 어떻게 보면은 30대의 초반에 우리가 물론 군 생활하면서는 관사를 받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불편도 없었지만,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또 그런 거가 또 이렇게 비교도 되고,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30대 때에 멋모르는 행복을 좀 누리지 않았나.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게 급격히 올랐다고 그랬잖아요. 한 6년 사이에 저희가 2001년도 5월 달에 집을 구입하게 되는가 그런데 2007년도까지 살아요. 2007년도까지 사는데, 그 사이에 그때 당시에 9,300만 원 주고 산 아파트가 2억 4천까지 오릅니다. 너무나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, 9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2억 4천이 됩니까? 사업소득으로도 정말 대박 행진을 잇지 않는 이상은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, 그렇게 돈을 뿔꾸기는.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, 좋은 방법으로 유능한 분들은 가능했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가능하겠냐라는 얘기죠.
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, 돈 벌기가 이렇게 쉽구나.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지고 돈을 조금 더 못해서 옆으로 왔단 말이에요. 이 동네가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었어요. 그냥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공간, 아내를 예쁘게 꾸미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라는 게 제가 집을 구입하는 어떻게 보면 이상인 거죠. 그래서 이제 또 옆에 이렇게 조금 돈을 보태서 좀 한 3억 정도를 이렇게 들여서 그것도 뭐 리모델링도 하고 아내를 예쁘게 꾸몄어요. 그때 당시에. 근데 그게 다 소용없었다라는 거예요. 다 의미가 없었어요. 이 집으로 왔는데, 이 집은 지금 저희가 이 집에 와서 살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어요. 10년이 넘었는데 변동이 5천만 원 있습니다. 5천만 원 변했어요.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. 좋은 입지에 좋은 곳으로 갔어야 돼요. 때도 잘 만나야 돼요. 그러나 다른 데는 1년 사이에 막 1억 5천씩, 2억, 막 1억씩 막 이렇게 오른 데가 상당히 많아요. 지금 이쪽 역세권 쪽으로 나가보면. 그럼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투자에서는 실패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의 개념이 없고, 우리의 공간, 우리 식구들의 정말 뭐 안식을 가져 뭐랄까요,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냥 집으로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. 투자의 개념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. 살면서 투자의 개념을 생각했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돌아가 보면 젊은 분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지금 집 없이 시작을 하시고, 그냥 뭐 전세로 가면 되지, 월세로 살면 되지, 이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혼자 몸이잖아요.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. 그러면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. 그러니까 필요한 돈이 물론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집의 사이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좋은 위치에 집을 사둔다면, 아파트를 사둔다면 그게 나중에 큰 효자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. 2년 3년이 지나면. 젊은 분들한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없을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흔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 너무 몰랐던 거야.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의 개념도 좀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과연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서 띄워놓고 나서 우리가 나의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느냐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은 거든 큰 거든 내 수준에 맞게 구입을 하고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또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획득해야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집을 밑에 깔고 가져간다면, 거기다가 내 근로소득까지 얹어서 간다면 조금은 더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물론 뭐 몇 년 만에 막 집을 20채를 만들고 경제적 자유를 그리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. 그리고 뭐 경제적 독립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월세 수입이 몇백이다, 뭐 500이다, 600이다, 뭐 800이다, 뭐 1500이다,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. 그러나 그분들도 처음에는 이런 첫걸음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런 분들과 비교를 해서 포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서 거기를 따라간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. 왜 그런 너는 못했느냐,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마인드, 이 생각의 차이였다라는 거죠. 이 생각을 내가 조금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개념으로 조금 연결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었는데, 나 또한 지나고 보니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.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이 내가 하나밖에 없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 역세권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. 지금 역세권으로 들여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입지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하면 돼요. 그런 곳들을 잘 선정해서 이렇게 좀 보아서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차후 저에게도 뭐 1년, 2년, 3년, 5년 뒤에는 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듯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일단 1,0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2천만 원, 3천만 원. 왜냐하면 이것이 총알이 되거든요. 이것과 대출과 뭐 이런 어떤 전세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30 전에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. 그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
그 집이 주는 저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안정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,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눈이 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경제적 어려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결혼하는 문제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. 결혼을 왜 포기하겠어요? 사실 경제적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하는 거거든요.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 나가고 준비해 나간다면,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성공된 인생이라기보다는 남들과의 어떤 평균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굉장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. 뭐냐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뭐냐면, 첫 번부터 내 월급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. 예. 물론 뭐 요즘에 취직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,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불현듯 한 것은 아니고 계속 해왔습니다, 제가. 그러다 보니까 저도 30대 초반에 얼른 내 집이라는 것을 마련했는데, 방향을 걷다가 내가 집이 주는 안정감과 플러스 투자의 개념을 조금 섞어서 생각했더라면, 지금 아마 이 정도의 아파트가 아닌 더 큰 어떤 나한테 마음의 위안까지, 경제적 도움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연결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점이 아쉽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꼭 한번 그것들이 이렇게 같이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.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, 우리 아이 방이 비어야 돼요. 제가 화장실에서 찍을 수는 없잖아. 그리고 가게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찍을 수도 없어요. 거실에서 찍기도 또 민망스럽고, 저는 혼자 떠들어야 되거든요. 자,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